리얼 라이브 락TV.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성경섭입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최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북핵 등 외교 안보 정책과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에 대한 두 개의 주제로 나뉘어서 진행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또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또 향후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각 당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입니다. 1년 전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선동, 음모, 조작. 1년 전에 제시했던 그 많은 거짓들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6개월 만에 안보가 무너지고 한미동맹 무너지고 6개월 만에 경제는 파탄으로 가는 징후가 보입니다. 문재인 씨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년 전 촛불은 거짓, 성동, 음모, 조작, 기획된 권력 찬탈입니다. 권력 쿠데타입니다. 이 거짓 촛불 집회를 문재인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촛불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은 그 맞는 사실이 바탕이 될 때 혁명인 겁니다. 혁명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문재인 씨 6개월 만에 이 나라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한미동맹이 다 깨진 거죠. 안보는 이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대북 안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를 공포에 넣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랬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개발할 수 없다. 핵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고 국민을 속이고 대북 지원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북한 핵은 우리의 가장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도대체 누가 맞는 겁니까? 반성들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햇빛 정책의 망상에 쏟아지고 있는 이 문재인 씨 정권 반성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존 볼트 전 유엔 대사가 했잖아요. 시간이 없다. 3개월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레짐 체인지. 김정은 드러내고 북핵을 제거시키는 방법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 레짐 체인지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찾아보라고 그러십시오. 북한 핵을 바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 짐은 우리 후대들한테 엄청나게 다가오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큰 틀의 4강 외교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원진 의원님이 지금 뭐 전술핵 전략핵 얘기하는데 민주당 문재인 씨 정권 할 말 없는 거예요. 전술핵이 뭔지 전략핵이 뭔지 그런 외교부 장관 갖다 놓고 무슨 협상을 합니까? 그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안보 라인이 다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느냐?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한미 간에. 한일 간에도 믿음이 없어지고 우방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정권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왜?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주체사장, 김일성 주체사장파를 따르던 주사파의 거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인용 안보실장, 정보에 대해서 문외 아닙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교의 왕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문정인 안보 특보, 외교안보 특보, 대한민국의 가치하고는 전혀 반대 입장을 가는 거예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흥진호 7일 동안 납포됐는데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안보 라인에 두고 안보를 얘기한다? 다른 외국이 웃는 거예요. 미국이 저 사람들한테 정보를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참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씨 정권의 안보 라인은 다 무너진 거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3개월밖에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방법은 한국의 문재인 씨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말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안보라인 5인방을 다
새롭게 퇴진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넣어야지 대한민국의 안보가 제대로 서는 겁니다. 지금요, 안보라든지 국가 운영은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야 되지, 문재인 씨가 후보 때 얘기한 대로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 또 이해찬 전 총리가 보수 뿌리 뽑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겠어요? 지금 국무총리하고는 이 정신없는 이낙연 총리 뭐라겠습니까? 촛불혁명의 도구로 공문을 써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그래서 국가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 국가가 제대로 가려면은 좌우의 날개가 균형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원진 의원 당부드리는 건요. 이게 이제 이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잘해야지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사석에서는 좋습니다만. 자, 제가 중국의 사실은 지도부들을 엄청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시진핑 주석당 6번 만났는데요. 지금 중국은 이 한반도의 비핵화예요. 그 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을 말을 듣지 않고 핵을 개발한 거예요. 여기서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중국의 바로 턱 밑에다가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 원하지 않고 중국도 원하지 않고 미국도 원하지 않으면은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저는 벌써 미중 간에는 어느 정도 거래가 끝났다. 그런데 이 문재인 씨 정권이 그걸 모르는 거야. 중국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전무한 거예요. 그걸 알면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중 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돼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런 거예요. 중국의 많은 지도부나 중국 인민들이 한국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의해서 통일이 돼도 괜찮겠구나 하는 인식을 준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인식의 변화를 준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고 핵을 개발했다? 중국도 지금 못 참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레짐 체인지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레짐 체인지를 이 빠른 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북한의 핵의 속국이 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정확한 GPR라는 거죠. 정확한 중국의 속내를 읽어야 됩니다. 겉으로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국의 속내를 읽고 가면은 이 북한 핵의 실마리가 열린다.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발언들 한번 보세요. 지금 홍콩에서 나오는 중국의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보면은 중국 또한 북한의 핵을 어떻게 제거할 건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 핵을 제거하는 데는 거의 같은 거예요, 입장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조금 느낀 것 같아요. 러시아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요 문제만 우리 한국과 미국과 중국, 일본이 잘 얘기하면은 북한 핵은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답변해 주시죠. 국정원 개혁 방향을 이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적폐청산에 완장을 차고 개혁을 가니까 조급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공수사권 폐지하자. 이게 정부 수집하고 대공수사권을 분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하태경 의원 얘기했지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은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대공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정부 테러 문제 그다음에 지금 사회 전복 세력들 여기에 대한 수사를 못 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지금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국정원이 갖고 있던 모든 안보 권리를 이제 북한 김정은한테 넘겨주는 거 아니냐. 이것은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이 김정은이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보 라인이 무너졌다는 것은 국정원을 거의 무능화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대공수사권 폐지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국정원을 폐지하려고 하는 TF팀들이 기본적으로 반대한민국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구성부터 잘못했고 김대중 정권 때 그랬어요. 이게 국정원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휴민트 다 날라갔습니다. 그거 복원하는데 아직까지도 복원이 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 국정원 개혁 잘못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김정은이 요구하는 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테러 또 반정부 반국가 활동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요. 또 검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검찰이 지금 정치 검찰로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공수처로 하기에는
이 검찰이 너무 더 정치적으로 권력을 쥐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지금의 구속 연장 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검찰하고 특검이 6개월 동안을 대통령 수사했는데 뇌물죄 안 되고 제3자 뇌물죄 안 되고 그 다음에 경제공동체 안 되고 그 다음에 묵시적 청탁 안 되니까 갑자기 말이죠. 청와대에서 캐비넷 문건 들고 나오고 국정원에 특활비 까고 그러면은 국정원에 국민들 잃어보는 거예요. 특활비를 깔려면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다 까라는 겁니다. 김문성 차장이 얘기했듯이 3천억을 도대체 뭐 때문에 3천억을 거둘라 했는지, 그 다음에 김만복 국정원장 시절에 100억을 지금 북한에 줬다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했는지 이거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특활비, 박근혜 정부 특활비만 가지고 엮어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현실 인식, 얘기도 좋으신데요. 제도 쪽으로 조원진 의원. 지금 국정원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기관하고 수사기관을 분리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정보위 간사를 했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보 수집기관, 지금 어느 정부 기관끼리 그렇게 소통이 잘 된다고 정보는 수집하고 수사는 따로 합니까? 이거 안 되는 얘기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에 예를 들어서 민간인 사찰 문제라든지 권력 남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보완해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검찰 문제, 공수처, 아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의 본연의 업무를 하면은 공수처 해야죠. 그것도 국회의원 빼작하는데 그런 꼼수 서지 말고 공수처하면 국회의원 다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다 조사하란 말이야. 또 하나는 뭐냐? 지금의 검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적폐완장을 차고 표적 수사하고 그 다음에 적폐 수사하고 지금 언론에 뭐라 합니까? 수사공화국이라고. 이런 검찰을 가지고 공수처를 놓는다? 또 하나의 정치검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검찰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러고 공수처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구속 연장이 돼야 되느냐.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증거인멸 도주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뭐냐. 그야말로 정치보복이에요. 제가 국회에서 그랬어요. 정치보복은 또 다른 정치보복을 낳는다. 그래서 이 정치보복의 굴레를 계속 가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재인 씨 정권에서 정치보복을 끊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말이죠. 구속 연장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바로 정치보복과 인신감금입니다.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소통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는 문재인 씨가 제대로 가려면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풀어야 되잖아요. 검찰에서 뭘 하겠습니까?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6개월을 수사하고 특검에서 6개월 수사했는데 네. 아무것도 나온 게, 증거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거. 1년 전에 그렇게 떠들던 그 증거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졌으면은 네. 이제 되돌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자가 자꾸 끊지 마세요. 왜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검찰이 아니고 제대로 된 중립적 검찰. 그 다음에 검찰이 권력에 따라 움직이지 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요거도 묻는 거예요. 검찰은 증거 우선주의에 하고 불구속 우선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감옥에 저렇게 병을 가지고 누워있는 대통령을 이제 풀어줘야죠. 정부가 화합을 하고 제대로 된 정부로 가려면은 대통령을 일단 석방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화합을 하든지 좌우 날개를 만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요. 나라는 고사하고 지금 안보 불안 문제, 경제도 망하고 안보도 망하고 다 망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저는 그래서 이 정부가 제대로 가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풀어놓는 것이 제대로 가는 첫 단추다. 그렇게 봅니다. 네. 태경 의원, 조원진 의원, 김종대 의원 조금 자투리 시간이 남았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조원진 의원부터. 권력기관에 사실은 권력이 집중되면은 독재가 되는 겁니다. 독재가.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대한민국당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문재인 씨 정권이 좌파 독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는 거예요. 권력 쥐고, 네. 돈 쥐고, 언론 방송까지 장악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좌파 독재로 가면 그 또한 적폐가 된다. 네.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인데요. 토론자분들께서 너무 잘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맺은 말을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더 하고 싶은 얘기, 또 강조할 얘기들이 꽤 많을 텐데, 1분 20초는 꼭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조원진 의원부터 해주십시오. 저희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를 지키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6개월 재판, 6개월 수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는 것만 밝혀졌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1년 전에 그렇게 떠들던 것이 다 거짓입니다. 이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대한민국에 진실이 있고 정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래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수 정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겁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고 용기 있는 새로운 보수 정당이 필요하다. 대한애국당 그 점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씨 정권 들어와서 6개월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안보는 안보대로 한미동맹 깨지면서 무너지고 경제는 지난 예산 통과 봤더니 야합을 넘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적 밀실거래를 한 겁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퍼주기식 예산. 이것은 결국 미래 세대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예산이 된다. 그래서 안보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진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눈을 뜨시고 귀를 여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셔야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경제와 사회복지 분야 토론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 라이브 락TV